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8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지난주에 어, 415.32 이 고점 전고점을 넘어서서 새로 신고점 만들고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같은 라인에서 큰 갭 없이 바로 빠져내려와서 415.32까지 내려왔고, 화요일 날 개파락 했고요. 뭐 왜 개파락 했는지는 아실 거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고 살짝 올라가는가 싶었지만 목금까지 쭉 빠져 내려왔습니다. 음, 이 상황에서는 지금 402.2랑 415.32 라인에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크로도 별로 뭐 남아있지 않아서 이런 거 지워드리고요. 아직은 이 전체적인 프레스 채널의 상한선까지 닿을 정도의 모멘텀은 아직 없다고 보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02.2가 꽤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내려오는 여기 이 397.21 라인 정도도 다음에 저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긴 하겠는데, 뭐 딱히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 기준점으로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게 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내려오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안에서 레인지 무브로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리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분간은 큰 움직임 없이 이 작은 레인지에서 그 레인지 무브를 하는 걸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볼게요. 뭐 애플도 보시다시피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요. 여기에서 더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심지어 빠졌었죠. 도지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빠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오름락 내리락 하면서 살짝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상승에 크게 기여를 못한 상황이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더불어서 이제는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이걸로 해야 되나요? 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가파른,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미 너무 가파르죠. 그래서 이 가파른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여기에선 더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일단 여기에서는 한번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여기서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지지선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179.61 라인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여기에 그 저점 179.25 라인까지 내려와서 뭐 이쯤에서 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것을 깨고 올라가려면은 182.94 라인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180.94가 강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종가가 된다거나 뭐 여기서 시작을 했다거나 하는
걸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가나 시가들이 여기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죠. 도지도지 만들었지만 그리고 도지도지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다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치우쳐 있더라도 계속 내려서 밀려 내려오는 느낌이면 이렇게 위쪽으로 바디들이 몰려 있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은 오히려 바디가 아래쪽으로 몰려 있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갔다는 거가 중요하고 182.94 라인에서 일단 저항을 받은 모양새긴 하지만 그 저항새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밀려 내려와서 179.61 정도까지 그리고 179.25까지는 밀려 내려와서 여기쯤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거나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7.43 라인까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그렇게 아니면 179.61 뭐 이 두 개의 라인 그 프라이스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반전이 된다면 177.43에서 반전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거고 그보다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179.61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이 두 개의 그린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죠. 또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정도로 이쯤에서 반등해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해 나갈 확률이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가 벌써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네, 시청이 이제 세 번째가 돼버렸죠. 보시면 새로 만들어 드렸던 이 그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상향 패러렐 채널이 있고 거기에 지난주에 이 상향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월요일까지 지속돼서 이거를 깨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면서 끝났고 화요일에 매크로 때문에 쭉 빠져서 내려갔었지만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왔죠. 오히려 엔비디아가 CPI의 어떤 그 쇼크를 상쇄시키는데 큰 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AI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그려드리는 게 왜 그런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이번 주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 정도만 가지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장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들어와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더 떨어져야 되고 음봉을 만들었지만 여기에선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다시 갭 상승한 다음에 또 떨어져서 이렇게 된 모양을 보이고 있죠. 빨간색이 나란히 있다는 얘기는 종가 끝나고 갭 상승해서 거기서 또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PPI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살짝 빠져서 내려와서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까지 닿고 하한선에서 뚫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21일로 잡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 퓨처스 선물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적이 다음 주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팔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굳이 여기서 실적 안 좋다고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다음 턴까지 더 기다린다? 뭐 이렇게까지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마저도 나올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더 날아갈 것이고 나쁘게 나오면 홀딩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빠질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옵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좋을 때 빠지기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다시 슈팅업 할 것이고 안 좋게 나와도 크게 빠질 일은 없고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지금 최고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이 패러렐 채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실적 좋아서 새로 그룹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갈피를 못 잡고 도지를 거의 4일을 만들다가 금요일에 튀어 올랐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서 장을 시작했지만 한 방에 쭉 빠져서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친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172.50 라인, 실적으로 슈팅을 했을 때의 고점에 해당되는 이 라인에서 걸쳐 있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매크로로 빠졌고 170.83 라인의 저항선을 기점으로 그 밑으로 눌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 도지고요. 양봉 만들었고 뭐 빠졌지만 음봉 만들었고 어제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양봉을 만들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양봉을 만든 상황이라서 뭐 올라갈 여지는 잘 안 보일지언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놓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오른쪽으로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고점 저점 이 사이로 그 레인지 무브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고 더 살짝 올라가 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 그 예상이 틀려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진다면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여기가 지지선으로 또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지선으로 쓰일 만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위쪽에서 여기에서는 저항받았고 여기에서도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 정도로 강한 저항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지에 여기도 도지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게 이게 어떤 이 프라이스 레벨의 저항을 크게 받아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강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작용을 한 것처럼 보이면은 보통은 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라이스 레벨은 그렇게 여러 번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강하게 밀려 찍어 누르는 느낌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위에까지는 충분히 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다음 주에는 살짝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 예상이 틀려서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여러 가지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이 그룹과 다른 먼저 그룹까지 닿아서 내려올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 정도, 유지 내지는 살짝 오르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알파벳이죠. 자, 알파벳은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살짝 올라가서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나 싶었지만 결국 월요일부터 밀리고 화요일에 매크로로 밀리고 수요일에 회복 못하고 왜 회복 못했는지 아시겠죠? 이 그 전날의 고점을 못 뚫고 저점도 못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서 개파락해서 화요일날 빠졌지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틀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 날도 갭 하락해서 어떻게 좀 다시 빠져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 만들었고 결국은 금요일에는 그 이하로 더 빠져서 내려와서 그 전날 저가 정도의 종가가 형성되는 이런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일단 두 번은 뚫고 내려갔고요. 아직 컨펌이 안 돼서 더 밑으로 내려갈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요일, 금요일의 그 가격 레인지가 뭐 향후에 다시 어떤 레인지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으로 만들어질 정도도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걸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따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는 거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색 라인도 크게 작용을 그래서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전에 있었던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세 개의 선 중에 얘가 제일 강해 보이고요. 얘도 뭐 그게 뚫고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하늘색이 그 138 라인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더 내려와서 뭐 이 정도 어디죠? 2월 2일 저점이 136.50 라인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오히려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오렌지색으로 그려주고요.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일단은 다운 트렌드는 좀 정지가 됐다, 뭐 저지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트렌드 그 상향 프라이스 채널에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쭉쭉 빠져서 내려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관찰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그렇고요. 다음은 메타인가요?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제가 지난주에 만들어드린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월요일도 도지 만들고 화요일은 매크로 때에 빠져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모양새를 보였지만 바로 도망쳐서 나갔고 더 치고 올라가나 했더니만 그래도 역시 그 실적 다음날이죠. 실적 다음날 나왔었던 고점을 뭐 살짝 뚫어서 역사적 고점 갱신은 했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은 지금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큰 차이점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그 각도가 여기에서는 딱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 뭐 억지로 끼워 맞힐 생각은 없고요. 아이고, 아니죠. 그래서 이 레인지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이 패러렐 채널이나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는 지금 로우 하이 레퍼런스죠. 로우 하이 레퍼런스도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로우 하이 래퍼는 오히려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이 두 개 라인도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 레인지가 좀 더 강해서 좀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까지는 닿아야 여기서 뭔가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언제죠? 3월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메타는 레인지 무브를 시작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로 만들어진 레인지를 좀 더 관찰을 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도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그 고점에서 전고점이죠. 여기가 그 역사적 고점 여기니까 전고점에 막힌 상태로 끝났다가 갭 상승 살짝 해가지고 쭉 빠져서 내려와서 어디서 이 패럴 채널의 상한선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빠져서 내려왔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까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올라갔을 때 패러렐 채널 저항받았고 그 다음날도 뚫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안쪽에서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종가가 형성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빠져내려왔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까지 뚫을 만큼 또 하락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오늘 본 종목 중에서는 이 프라이스 레벨들이랑 이런 지지 저항선에 제일 모범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그리고 트렌드 라인 그리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대변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인지 무브까지는 아니지만 프라이스 레벨과 이런 트렌드 라인들에 갇혀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봉 보였지만 쉽게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내려오지 못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더 힘을 발휘해서 다시 밀어 올릴지를 또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 밑에 있는 1174.31 라인까지 밀려 내려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뭐 큰 어떤 의미를 가진 레벨들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올 것인지 3월 7일인가에 그 어닝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멀었죠. 거의 한 2주 남았죠. 2주가 하나, 둘, 거의 2주 반, 3주 가까이 남은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죠? 그 3월 7일 이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전에 이 밑으로 빠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그 분위기 봐서 치고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텐데 브로드컴은 지금 그 AI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테크주 서포트하는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따라서 쉽게 쭉쭉 치고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 아래쪽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확률이 일단 더 높고 이 1283.87 라인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최고점 뚫고 올라가거나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점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패러렐 채널 정도 따라 올라가는 정도? 뭐 그 정도로 봐야 되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더 큰 그런 주식이지 않나.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떤 식으로 깨지는 건지를 보는 게 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시는 게 훨씬 현명하신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죠. 테슬라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음 트렌드 라인을 꽤 부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196.60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봤는데 월요일에 밀려 내려왔고 CPI 때문에 내려왔는데 사실 CPI 때문에 내려올 때 의외로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도지를 만들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으면 자동차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잘 버텼습니다. 뭐 잘 버틴 배경에는 배터리 관련된 쪽에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배터리 관련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상승 무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뭐 그렇게 그 세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에 MS 그러니까는 모건 스탠리였나요? 거기서 350 정도로까지 목표가 제시를 뭐 상향을 한다 뭐 이런 루머가 아니라 레포트가 나왔죠. 350이면 어디냐면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이 목표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자신감을 얻은 인베스터들이 이제 사자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6슬라 라인 2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갭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한 상태에서 더 치고 올라갈까 싶었는데 결국은 빠지고서 내려오고 다시 그 6슬라 라인도 깨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회복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6슬라는 회복을 했는데 과연 이 6슬라를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키포인트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연결선이 되는 지금은 206.86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저점은 206.27인데 그거보다 206.86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6.86을 회복을 하느냐,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전에 있었던 그룹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뚫린다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6슬라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죠. 테슬라 움직임이 한 주 동안 업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치고 올라갔었던 거를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건가 봤더니 월요일날 화요일날 밀렸고 그런데 또 의외로 수요일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죠. 뭐 PPI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PPI 때문에 빠졌으면 더 빠졌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일단은 뚫고 올라갔고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다는 게 컨펌이 된 상태까지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뭐 항상 테슬라는 이전에 있었던 가격에 해당되는 6슬라 라인 600이었죠. 그 당시에 3분의 1 하기 전에 6슬라 라인을 뚫었다는 거 그리고 뚫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상승이 계속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데 아직은 애매하다.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 5슬라까지는 밀려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걸 일단 고무적이고 일단 6슬라 회복했다는 것도 고무적인데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도 될까요?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버텨내서 다시 지지를 받을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놓고서 트레이딩 디시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메인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매크로들도 있지만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일에 있을 뭐 수요일 장 끝나고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 월화수는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수요일 날 엔비디아 그 실적 이후로 목요일 금요일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이거 월화수가 아니라 화수죠. 화수에 이틀 소강 상태로 가다가 네, 그 목금 또 미친 듯한 상승이나 하락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선물과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